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꿈이 든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유동윤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원장님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소아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잖아요. 네. 비염도 있고 아토피 천식도 있는데 네.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소아 알레르기는요, 원장님, 식품 알레르기부터 아토피, 그리고 천식, 비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를 정도라는데요. 네. 이 알레르기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아기 때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그리고 이제 영유아 시기에 소아천식으로 나타나서 기침을 한다던가 홀쭉홀쭉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청소년기에 그 질환 모습이 바뀌어가면서 임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씩 행진하듯 차례차례 등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알레르기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을 과민하게 인식을 해갖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과민하게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체질,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에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음식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자가 면역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외부 물질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과민하게. 자기가 공격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 면역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TH1, TH2 이제 면역세포가 그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외부 세균,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TH1 그리고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생충 같은 것들, 외부 물질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TH2 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가설이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너무 깨끗하면 병원체 감염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TH1 공격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TH2 면역이 쓸데없이 강해져가지고 아토피 같은 질병이 요즘에 더 호발하는 거라는 것이 이 위생 가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생이 깨끗할 경우 오히려 감염성 질환은 줄어들지만 알레르기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이론인 것이죠. 원장님, 그러면요, 3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거를 3대 알레르기 질환으로 일컫냐면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지 천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성 질환들은 공통적인 거는 원인을 알아내서 원인 물질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믿을 수 있는 검사는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피부 반응 검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부에 도포를 해가지고 등에 많이 쓰는데 네. 등에다가 하나씩 시약을 바른 다음에 얇은 바늘로 살짝 피부를 들어 올리듯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라든가 큰 청소년들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소아 같은 경우는 따끔거려갖고 참기가 힘들어서 검사가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혈액 처치를 통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마스트라든가 이뮤노캡 같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이제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통년성인지 또는 계절성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봄 또는 가을에 주로 증상이 있다. 재채기, 콧물, 코막, 눈비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 계절에 해당되는 꽃가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 예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다음에 외출을 되도록 피하거나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겨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통년성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침구류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고 햇빛에 한 번 더 말려주시고요. 그리고 침구용 청소기가 있으시다면 흡입도 한 번 다 해주셔야 돼요. 이는 왜 그러냐면 진먼지, 진드기 살아있는 것 말고 사체 가루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1번은 보습입니다. 치료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보습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하루에 4회 이상 보습을 권장드려요.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 목욕시키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실내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시고 과자 같은 군것질을 줄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지 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지 천식의 악화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예요. 감기를 걸리는 것은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하기 위한 독감 주사 그리고 손 씻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공해, 또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 착용 꼭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원장님, 소아 알레르기를 진단할 방법은 무엇이고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알레르기 원인을 밝히는 것은 일단 추정을 하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일어나면 그날 만 하루 동안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봐서 새로운 게 없는지 또는 접촉했던 거에 새로운 게 없는지 살펴보시는 필요가 있고, 병원의 내원을 통하여 원인들을 감별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소아 같은 경우는 혈액 채취를 통한 피검사로 마스트 또는 이뮤노캡을 통해서 원인들을 감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들을 피하는 것이 치료이고, 증상들이 발생했다면 그 증상에 맞는 치료 약제를 복용 또는 흡입하는 것이 그 적절한 증상 조절 방법입니다. 흔히 아시는 항히스타민제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가라앉힙니다. 그렇지만 여기 반응이 더딘 경우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르코트리엔제를 추가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씩 질환을 살펴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에 같은 경우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 1차 치료가 바로 내 스테로이드제 분무입니다. 하루에 1회씩 비강에 한 번 뿌려주시면 증상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도 1번, 예방도 1번의 보습입니다. 보습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걸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할 수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제 도포에 대해서는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아졌을 경우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스테로이드제는 1에서 7단계로 로션에서 크림 타입으로 뭔가 농도의 변화, 그리고 또 제제의 성분에 따라서 1에서 7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1단계가 가장 강한 거, 7단계가 가장 약한 거예요. 네. 가장 약한 7단계 로션 타입의 스테로이드 로션을 사용하시면 걱정 안 하고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며칠 발라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심하게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폐기능 검사를 해갖고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중증도에 맞춰서 증상 조절제 꾸준히 사용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증상 완화제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증상 조절제, 증상 완화제는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흡입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폐기능이 좋아지는지 추적 관찰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흡입 방법, 흡입 횟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치료가 있어요.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라는 것은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소량씩 꾸준히 노출시켜가지고 우리 몸이 이건 외부 물질이 아니네,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옆에 있게 해주는 건데요. 최소 3년의 기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효과는 좋기 때문에 많이들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피하 주사밖에 없어서 주사를 주마다 또는 달마다 맞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는, 최근에는 설화, 경구, 투여, 면역치료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특히 진먼지 진드기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성인도 힘든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요, 소아 이물질 삼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